아침에 이렇게 급하게 한국 증시에 대해서 이제 영상을 찍어야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있고요. 결국 코리안 버핏이 이야기한 대로 올해 증시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국면이 될 것이다. 증시뿐만 아니라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이 있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코스피 2000이라는 게 여러분들 지금 제가 코스피 2000을 이야기해도 되게 웃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정말 이런 것들이 현실화될 수 있고 여러분들 위기가 기회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위기가 기회라고 생각할 때가 아니다. 지금에 있는 이 위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빙산의 일각이고 지금 뭐 경제 어렵다 이런 걸로 앞으로 경제는 더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욱더 어려워질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증시나 부동산에 반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조심하시면서 오늘 뉴스와 차트 분석 영상 꼭 끝까지 보시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전략들을 세우셔야 될지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조건 하셔야겠죠? 구독 안 하시면 여러분들이 후회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유튜브 채널들이 문제가 있는 채널들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 그냥 근본 자체가 잘못된 게 많고 그리고 대공황이라는 거 제가 이제 이야기 계속 하지만 이것도 조심하셔야 돼. 이 대공황이라는 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을 속이고 여러분들을 기만하는 그런 채널들이 앞으로 더욱더 구독자가 늘어나고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빠지시면 안 돼요. 적당히 올바른 것들, 객관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이 체크해 나가셔야 돼요. 자, 삼성이 1분기 영업이익이 6.6조. 자, 갤럭시 S25 효과의 시장의 기대치를 웃돌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분기 영업이익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은. 이런 것들을 호재로 삼아서 삼성이 앞으로 나아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장의 상황에 따라 판단을 하셔야 되고 실적에 대한 부분은 그 시장이 호황장이냐 아니면 약세장이냐에 따라서 이것들이 반영되는 시장의 어떤 주가의 흐름으로 반영되는 부분들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영업이 좋다고 무조건 오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 삼성전자가 처한 그 현실은 앞으로 일단 반도체 관세를 부과할 수가 있다는 거죠, 트럼프가. 그래서 앞으로 악재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또 엔비디아의 이 예상치가 하회하는 이런 실적들이 나올 경우에 삼성전자도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꼭 생각하시고 투자를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관세가 104%. 자, 참지 않는 중국. 자, 미국 서비스업 경히토류 정주중 하고 있다. 자, 이게 어떤 기사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냐면 관세 전쟁이 시작되고 있구나. 자, 코리안 버핏이 우려했던 단순한 관세 부과가 아닌 일부 국가들의 반발로 인해서 관세 전쟁이 일어날 수 있구나. 여러분들 이 관세 전쟁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 부수고 러시아와의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미사일 퍼붓고 서로 막 하면서 인명 피해가 나고 군인들 시민들 죽어가고 이런 것만 전쟁이 아니라 이 관세 전쟁이라는 것도 이런 전쟁에 버금가는 필적하는 그러한 충격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104% 관세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물가가 당장 이게 시행이 되면 2배가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물가가. 그렇다고 이게 우리나라의 물가가 당장 2배가 오른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러한 것들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관세가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부과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중국에서 생산을 해서 만약 이것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회사가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꼬이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관세가 100% 부과되니까 우리나라가 제조하는 그 기업도 가격을 올려야 되겠죠?
근데 이런 기업들이 이제 엄청 많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결국에는 이 중국과 이 미국 간의 이 관세에 대한 이 부딪힘으로 인해서,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뭐 히토류를 갑자기 미국이 수출을 중지시킨다든지 이런 일들도 발생할 수 있고, 이뿐만 아니라 갑자기 미국하고 또 다른 제3의, 제4의 국가가 이렇게 부딪혀서 관세 부과가 이루어질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국가와 국가가 대립하면 결국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고, 이런 것들이 기술 발전, 미래의 기술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이거에 더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AI뿐만 아니라 반도체, 로봇, 전반적인,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거, 이제 친환경적인 그런 에너지 산업, 이런 것들에도 지대한 영향,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발전을 저해할 수 있고,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앞으로 미래가 좀 어려울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냥 뭐 AI 좋아, 반도체 좋아, 로봇 좋아, 이런 것들은 망하지 않아, 그러니까 무조건 투자하면 돼, 이런 관점을 생각하지 마시고, 더 나아가서 이런 것들이 예상치보다 좀 더 발전이 더뎌질 수도 있겠구나. 이러한 것들에 집중하느라고 정신이 없구나. 세계가 혼돈으로 빠지는 게 아닌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트럼프가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어떤 거예요? 이런 관세를 부과를 하고, 만약에 상대 국가가 추가적으로 보복 관세를 할 경우에는 더 강하게 관세를 해서 찍어 누르겠다. 미국의 힘으로, 미국의 절대적인 파워로 찍어 눌러서 유리한 협상들을 이끌어 나가고, 무언가를 얻은 다음에 관세를 좀 줄여주는, 관세를 없애진 않을 거예요. 줄여주는 이러한 협상들을 통해서 미국이 모든 경제 권한의 영향력을 더 키우고 유리하게 주도권을 가져가겠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게 트럼프의 생각대로 다 이루어지면 좋은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게 될 경우에 전 세계 경제가 혼란을 겪을 수 있고, 그것이 우리나라에게도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JP모건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9%에서 0.7%로 하향했다. 자, 지금 보세요. 작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한 경제 성장률이 2.4%까지 나왔어요. 이 정부에서. 자, 근데 지금 어때요? 0.7% 지금 기준이에요. 경제 성장률이 0.7%래요. 여러분. 그런데 이 0.7%라는 거는요, 아직 이 트럼프의 관세에 대한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왜? 이 관세라는 부분이 앞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생각보다 더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 0.7%라는 거는 지금 기준에서 말씀드리면 진짜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한국이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수도 있어요. 25%라는 관세를 매겼고 아직 반도체하고 제약은 안 매겼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서 투자다, 그리고 부동산이다, 이렇게 하는 거는 여러분들 정말로 이건 광기에 빠진 겁니다. 어차피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이미 많은 한국 사람들은 광기에 빠져 있는 상황이고 잘못된 판단들을 내리고 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 빨리 새겨 들으시고 집중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집중하셔야 돼요. 지금 다른 거에 집중하면 안 돼요. 뭐 투자, 뭐 부자 된다 이런 거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대공황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정말 이 현실에 직면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할 거예요. 그래서 또 조심하셔야 되고, 지금은 그렇게 하셔야 되고, 제가 지금 차트 보겠습니다. 환율 차트 볼 텐데 지금 어때요? 전 고점을 사실상 지금 돌파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자, 한국이 지금 환율 관리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환율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현재 열심히 달러를 사용해서 지금 환율을 방어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전 고점을 뚫고 지금 1,500원을 향해 다가가게 생겼어요. 이 정도로 외화 유출, 즉 외국인의 자본 이탈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에 대해서 외국인이 그 전에도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지만 앞으로도 더욱더 부정적으로 보면서 한국 탈출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과정에서 만약에 혹시나 그럴 리는 없겠지만, 자, 오늘 제가 기사를 봤어요. 그 한덕수 권한대행이 미국과의 어떤 이 관세에 대해서 협상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로 이제 좀 약간 나갔어요. 이런 것들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지금 한국이 미국과 맞설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물론 미국이 더욱더 부당한 것들을 요구하고 말도 안 되는 거라면 저는 저 자세로 나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뭐 우리나라가 강대강 대치로 가면 우리나라는 잃을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 환율을 우리나라가 사실 뭐 이런 표현을 하기는 제가 뭐하지만 뭐 소위 얘기해서 조작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 조작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이걸 관리하는데 이게 사실 합법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를 태클 걸어가지고 미국이 만약에 환율 조작국이라도 지정해봐요. 그럼 한국은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돼버리면 환율 진짜 폭등하고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변수들이 너무나 또 많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뭐 트럼프가 예를 들어서 25%를 관세를 때린다고 했어요. 자, 이미 이제 발표가 된 거잖아요. 그럼 이 이전에 이럴 수 있는 가능성들을 대비해서 어떠한 그런 협상책들을 미리 다 좀 도안을 해놓고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 정부 하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전혀 계획되지 않았다라는 거를 지금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면 신속하게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좀 많이 당황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그래서 좀 한국이 많이 어려운 상황에 2025년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고, 이게 2026년에는 더욱더 심각해질 수 있다. 이걸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면서, 자, 코스피, 삼성전자 차트 보고 코스피 차트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지금 보시면, 자, 바닥을 다졌어요.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여기서 베이스선 돌파하고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저는 한 번 더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했지만, 여기서 올라가지 못하고 결국에는 지금 다시 역별 구간으로 진입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요, 이 저점을 이탈할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졌습니다. 49,900원을 이탈하고 깨고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삼성전자가 만약에 49,900원을 이탈하고 내려갈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이 코스피 증시가 서킷 브레이커가 한번 걸릴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올해 안에 연출될 수 있으니까 너무나도 조심하셔야 되고, 지금은 투자를 하셔야 할 때가 아닙니다. 이 삼성전자도 지금 이 바닥에서 또 외국인이 계속해서 순매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량들을 받아내는 거는 결국 한국의 사람들, 한국 개미들이 받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호구가 되면 안 돼요, 한국인들이. 그러나 지금 우리가 역사 속에 지금 놓여 있잖아요. 그쵸? 역사는 계속 흐르고 시간은 흐르고 한국인들은 계속해서 외국인들의 매물을 다 받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참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안타깝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래서 한국이 결국에 대공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펼쳐질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요. 조심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코스피 증시 보시면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이탈하면 된다고 했어요, 안 됐어요? 안 된다고 했죠. 근데 이탈을 이미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코리안 버핏이 이야기한 대로 결국에는 한국이 대공황에 직면하겠구나. 앞으로를 여러분들이 더욱더 면밀하게 분석하시면서
조심하셔야 되는 그런 시기다라는 걸 꼭 여러분들 경각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여기를 붕괴했다는 이야기는 설사 여기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 2500을 돌파하기 지금은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기술적 반등이 세게 나와도 이건 2500 돌파하기 어렵습니다. 결국에 저는 여기서 추가적인 폭락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제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한국에 서킷 브레이커가 다시 걸리는 이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한국 증시가 이 2000을 붕괴한다는 이야기는 사실상 이거는 경제 위기에 직면했고 금융위기로 이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악재들이 한국이 예를 들어서 신용등급이 강등되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신용등급 강등되고 이렇게 하면 외국인 자본이 더 많이 빠져나갈 수 있어요. 지금 이미 외국인 자본이 빠져나간 지 1년 가까이 되었고, 앞으로 더 심각하게 많이 빠져나갈 경우 환율이 정말로 1600을 넘어서 1800원이 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뭐 긍정적으로 아무리 얘기하고 싶어도 긍정적인 부분들이 전혀 없고, 지금 투자를 할 때가 아니라 지금 관망하시면서 앞으로의 상황들을 좀 지켜보시는 게 전 좋겠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하셔야겠죠? 코리안 버핏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